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 유교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아주 치열하게 불교를 숭상하다가 전주이시 효령대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하면 쿠데타죠. 군사 쿠데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관이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중 백성 그때나 지금이나 백성에게 쿠데타의 명분이 필요했으니까 필요한 명분을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세계, 종교죠. 종교를 바꾸기 시작하죠. 불교를 억눌러 버리고 유교를 숭상한다. 억불 승유 정책이라는 걸 했는데 그 유교가 성리학이죠. 성리학. 이게 4단 7정론이에요. 4단 7정. 인간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4단 7정론을 핵심이죠. 성리학의 핵심이에요. 사조학은 사주팔자죠. 팔자. 8글자가 있어요. 이제 제가 사주는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색계, 불교의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이 곧 색이고 색불이공 공불이 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또 이 몸을 가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을 이끌고 있는 근본은 바탕성, 불성, 본성,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아미타가 내 생명이, 사랑이, 그것이 나의 존재 근원, 이 몸을 이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색계는. 그래서 이 색계의 자아실현에 내 스스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통해서 뭐를 보느냐면은 저는 항상 우리 삶을 통해서 사주의 이론을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생활을 통해서 이론을 이 사주의 도를 깨우치고 사주를 통해서 삶을 깨우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주학은 아주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인문학 중에 인문학의 꽃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주도 우리 몸은 첫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냐면 그 원초적인 본능이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먹어야 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먹어야 살죠? 그것이 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는 것을 명리학은 죄로 봤습니다. 그래서 팔자에 재가 많은 사람이 식복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곧 몸이고 몸이 곧 밥이에요. 명리는 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복 있는 사람이 식복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명리에서 운이 나빠가지고 이 재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돈이 안 깨지면 몸이 상합니다. 몸과 재가 같은 거니까. 여러분 지금 몸을 써야 또 돈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라고 하는 게 지금 자본주의, 여러분 지금 20세기 이데올로기는요, 돈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게 공산주의죠. 그 돈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소위 자본주의라는 게 돈은 능력 있는 사람이 번다는 게 자본주의고 공산주의는 공평하게 돈을 그래서 골고루 잘 분배한다는 게 공산주의인데 결국은 공산주의는 실패로 끝났죠. 돈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욕망을
나눠서 그 생산성, 생산하고 싶지 않죠. 내가 열심히 능력 있어 벌어봐야 이걸 공평하게 분배시킨다니까. 그 동력이 나오겠어요? 인간의 욕망이 분출하겠냐고. 재탐이. 이게 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주는. 왜 인간 사는 거 그대로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5손가락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행이라는 게 이 손가락에 있습니다. 조선의 세조 반정을 일으켰던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권을 잡았을 때 그 옆에 책사가 있었어요. 누구죠? 그 유명한 한명회가. 그죠? 이 손 안에 이소이다. 이러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손에 오행이 있고 12지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마디가 이 4개가 여기에 3개씩 12마디가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12띠가 이 손에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행이 5개 별인데 여기 5개가 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게 사계절입니다. 요게 사계절이 이 손 안에 있어요. 요 2손가락이 이 가운데가 길죠. 앞으로 길게 뻗어난 게 양이에요. 움츠려든 게 음이라고. 움츠려 새끼손가락이 음 중에 음이에요. 요 가운데 손가락 누구나 길고 새끼손가락이 누구나 좀 짧아요. 그죠? 네. 요게 음이고 요게 양이라 그래. 그래서 요 2개가 봄, 여름이에요. 요 3개월씩 들어있다고 3마디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배우는 거예요. 요게 봄, 여름이야. 요게 가을, 겨울이에요. 근데 한 계절이 3개월씩 돼 있기 때문에 내 손가락도 3마디가 있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요게 봄, 여름이고 이게 가을, 겨울이야.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은 계절의 기운이 똑같기 때문에 길이가 비슷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얘들끼리는 만나기 어려워요. 손가락이. 맞죠? 근데 이 엄지는 특이해요. 얘는 마음대로 만나고 있죠. 요게 환절기예요. 요 엄지손가락이 환절기라고. 아시겠어요? 이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에서 이치를 깨닫는 거라고. 멀리 있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5개 별인데 이 오행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달력에 있죠? 달력에 오행이 있어요. 해와 달, 음양이 있잖아요. 일요일, 월요일이 해와 달이라고. 화, 수, 목, 금, 토. 이게 지금 달력에 있잖아요. 그대로. 자, 이 가운데 손가락이 토요일이야. 요게 토요일이에요. 어? 요게 토요일. 그 다음에 요것이 여기 멀리 있는 게 이게 나무를 상징하는 목요일. 이게 화요일이에요. 요게 금요일, 수요일이라고. 아시겠죠? 오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간목이거든요. 이거 자기가 목성에서 온 거예요. 이 목성.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이론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이렇게 들어가면 사주는 금방 깨우치는 거예요. 보시라고. 이 사주가 자 돈을 버는 행위가 자기가 돈을 버는 행위, 돈을 버는 활동을 해야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말기술을 쓰든 손기술을 쓰든 몸기술을 쓰든 돈을 버는 행위가 있다고. 이게 사주는 딱 돈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버는 방법 2부류를 딱 나눠놓은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의 2부류를 딱 나눠놓은 거라고. 사주는 아주 쉬워요. 돈 버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벌고 사느냐가 딱 2부류로 나눠졌다니까. 자, 그 2부류는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돈이야. 이게 돈인데 돈을 중심으로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기술을 써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성이 나무가 불을 지피는 것이 화성이 자기 돈 버는 수단과 능력이고 자영업이에요. 자, 이거 활동이라고. 그리고 목이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 이게 토성이에요.
이게 토성이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돈이라고, 밥이라고. 자,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자기 자영업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월급 생활 받는 거예요. 월급. 여기 이제 월급은 뭐냐면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을 알죠? 관운이라고 하잖아. 이게 직장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딱 직장 유형, 자영업 유형 딱 두 개로 나눠졌다니까. 밥을 놓고.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쉽죠? 네. 자, 요걸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금인데 금성이에요. 금성이 관이라고. 자, 요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직이야. 이게 조직에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월급이 들어왔어. 이게 월급이 들어온 게 이게 수성이에요. 요게 지금 월급 통장에 꽂아놨다고 명세서 준 거라고. 요게 요렇게 5개밖에 없어요. 요렇게. 지금 이 사람은 그러면 이분은 화를 써가지고 돈을 버는 팔자인지 금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팔자인지를 볼 수 있겠죠? 이 오행 적어보면 알아요. 자, 요건 답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자, 오행을 제가 이제 적어볼게요. 여기는 좀 금방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요게 토성이에요. 토성 재가 있죠? 요것도 토예요. 이건 합이라고 해요. 이 사람 돈하고 합했죠? 전 세계 돈의 합이, 돈의 원이 깊은 사람이에요. 돈하고 합을 한 거야. 토하고 합을 했다고. 이거 합이라고. 이게. 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돈복이 있어요. 돈하고 합을 했으니까 돈 안 떨어집니다. 이 발자는. 자, 이렇게 따지면 쉬워. 요거 금이에요. 아까 금. 자, 요거 금성. 자, 요건 수성입니다. 요거 토성이에요. 자, 요거 수성이에요. 이것도 토성이에요. 있죠? 그 사주를 딱 보니까 토성하고 금성하고 수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기다 아니다. 화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 없죠, 없어요. 지금 팔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수다스럽게 오지랖 넓혀가면서 돈을 버는 운명은 아니에요.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맞아요? 말수 많아요? 어때요? 네, 다른 말하지 않겠. 사람하고는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저하고는 말. 네, 이제 합의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죠. 본인하고는 이제. 자, 본인하고 왜 궁합이 맞을까요? 왜? 자, 보세요. 이분이 토성이거든. 예. 이분이 토성이에요. 그런데다가 반대로 이분은 한 축을 가장 추울 때 났어. 근데 이분은 가장 뜨거울 때 났어요. 예. 요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무토이가요, 무토. 자, 어쨌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수다스러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자기 그렇지 화가 않다.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 내 능력을 발휘하고 활동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수는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 머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일단 돈은 있다. 이렇게 돈은 있어요. 돈은 여기도 뭐 토가 몇 개예요? 하나, 자기를 둘러싸고 다 있어. 셋, 4개나 돼요, 토가. 자기를 둘러싸고 다 어우. 어? 굉장해. 자기 주변에 지금 돈이 있는데, 돈 실제로 이런 제복을 타고 나는 거예요. 제복을. 그런데 이제 이 사주의 문제는 너무 추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여성이 이렇게 추운, 이게 전부 이것도 섣달, 요거 자진 수국 해가지고 이 바닥이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내면 심리는 뭐냐면 늘 외롭습니다. 추워, 외롭고 춥고 외로워. 자존심만 되게 세고, 갑자일주, 육식갑자의 맨 앞에 있는 게 갑자일주예요. 갑자, 육식갑자의 맨 앞에. 그래서 여성이지만 자기는 뒤에 서고 싶지 않은 기질을 가졌는데, 그런데
묻지 마. 화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주가 가장 필요한 화가 없어요. 화가. 자, 이것이 뭐냐? 인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없어, 지금. 자, 보세요. 이 사주는 이게 재를 키우는 구조를 재하고 합을 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팔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불이에요. 불이라고. 근데 불이 약해. 팔자 원국에 보이질 않아요. 자, 그래서 대운에서 이제 화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요거 자, 해, 요 겨울이에요, 겨울. 이거 어렸을 때 다행히 여기 정화, 불이 있고 요런 게 있어가지고 아주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요때가 이제 요때 한번 아마 결혼이 여기서 둘 중에 하나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때 한 요때가 참 좋았거든요. 예. 요때 결혼해서 가능성이 많아요. 29살 때 이 갑기합 축술 자축합이 깨지면서 요게 배우자입니다. 요게 배우자는 반듯한 사람이에요. 반듯한데 배우자가 성질나면 한성질해. 누가 봐도 바른 사람인데 요 배우자는 이 상관을 한 번씩 써요. 팍 내지르면서. 이 배우자예요. 연애 결혼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합을 하니까. 자축합이었어. 어? 갑기합. 자, 자축합. 요게 좀 안 좋았어요. 요대운에는 배우자하고 갈등도 많고 갑기합이 차고 결혼해가지고 좀 갈등 많을 때입니다. 요때도 물론 배우자 갈등 많을 때예요. 다 삶이 그렇지만 이 사주도 요 갑기합이 자꾸 깨지려고 하니까 그 지금 그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러고 살 수 있어요. 아이는 몇입니까? 아니면 하나 키우다 죽었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자, 이 사주가 지금 화가 자식이에요. 자식이 없는 상입니다. 요때 운에서 맞는 거예요. 이 팔자 자체가 화가 자식인데 자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특히 여기에 백호살이 백호 그러죠? 백호 자식이 하나 나도 흉의를 지니고 있어요. 백호. 팔자 이게 참 무서울 정도입니다. 기가 막히네. 자식하고 인연이 박한 거예요. 여기서 자식 중에 화성이 백호살에 있어서. 내가 낳는 자식이라고. 근데 이거 안 보이잖아요. 운에서 오는 거예요. 운에서. 그리고 자식 중에 백호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흉의를 당하는 거라. 예. 자, 지금 이제 여기가 가을 30년 흘러간 거예요. 요거는 가을이라도 늦가을에 화기가 있을 때 이때 10년은 괜찮은데 요거는 이 사주가 추워 죽겠는데 가을이 오는 것은 별로 즐겁지 않아서 이걸 이때 좋은 계절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이고 아주 이치 정연한 겁니다. 팔자가 적당히 눈치로 오는 눈치론이 아니에요. 학문이라고. 자, 여기서 59세에서부터 이제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이 사람이 가장 기다리는 여름운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름도 천간에는 물을 달고 와가지고 비를 달고 와가지고 화끈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름 같은데 뭔지 또 비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어쨌든 그래도 좋은 계절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전생에 재에 대한 한이 너무 깊어요. 돈. 갑기합, 재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간단하죠. 이 돈을 버는 유형이 인간 삶은 내가 내 기술과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사는 사람. 이거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과예요. 다. 우리 단원님도 상관생제로 가고 있고 고 선생도 직장 생활을 해도 계속 직장에 대해서 내가 이걸 쓰니까 이걸 말을 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그냥 남한테 시중 드는 게 안 입고 온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시키는 거 자꾸 여기서 웃고 올라와 자꾸. 요것 때문에 상관 때문에. 그 나는 내 일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 일을 창조적으로 내가 내 일을 해서 말로 기술을 쓰든 손으로 기술을 쓰든 기술을 써서 내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자아 실현의 자기 정보가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 대운은 지금 좋은 대운이긴 하나 자 어쨌든 이게 배우자 자리이긴 한데 이건 배우자 자리고 이걸 배우자 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우자 궁에 자수 수가 들어 앉아 있어 가지고 참 이게 돈 버는 즐거움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 말고는 신나는 게 없어요. 팔자가 자기가 예체능을 하면서 늘 뭘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우리 강 선생님하고는 인연법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 사주는 이 지지 전국이 이게 자축, 자진 이게 전부 뭐냐면 한 겨울에 차가운 밭에 서 있는 큰 나무예요. 동짓달에 얼어 있는 밭에. 그래서 이 을목은 만약에 을목은 꽃나무이기 때문에 얼어 죽는데 간목이기 때문에 그냥 추위를 견디고 서 있는 나무야. 이게 이제 자기 전생에 업보가 좀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그리고 여기 이제 활인이라고 써놨는데 활인 이런 사람이 이제 생명과 또 활인과 종교 철학과 인연이 많아요. 이런 글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호 뭐 또는 뭐 요양보호 뭐 이런 쪽하고 인연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걸 하면 잘해요. 그 요양보사 같은 거 안 해요? 혹시? 안 해요. 근데 식상이 없으니까 요게 없으니까 활동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자꾸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인색할 수 있어요. 식상이 없은 게. 식상이 없어서. 돈 인색하다. 잘 써요? 저한테는 잘 쓰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럼 됐지. 부지런하지 그런데 못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런해요? 상대가 그래도 여기 여러분 재라고 하는 게 깔끔해요. 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는 내가 사냥감이고 목표물이라고요. 그래서 저게 내가 딱 이제는 굉장히 밝아가지고 저게 내가 뭔가 유리함이 있겠다 하면은 이제 조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본래 남한테 퍼주는 이게 약한 거예요. 지금 식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화가 약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벌고 싶으면 뭐라도 자꾸 베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좋은 인과를 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수행입니다. 이게 이 식상이 약해요. 화가 없다고. 그저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이 해석이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워낙 몇십 년 이걸 했으니까 딱 보면은 이렇게 딱 그 한눈에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오행도 딱 이렇게 오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책으로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이 손가락 안에 있다니까. 그 겨울 사주가 추운 섣달에 태어난 사주가 오로지 간절한 것은 불이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 빛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주변에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있으니까 땡기는 맛이 있는 거고 항상 밝고 화려하게 해야 되겠죠. 어두워 너무 추워.
주변 환경을 밝은 빛으로, 밝은 색으로 자꾸 해야 되겠지. 자, 이 좋은 운에 이거 이제 근데 왔다는 여기까지 거잖아 지금. 사움이 좋은 이렇게 운. 가는 거예요. 신사 이렇게 30년 여름 운이 가는 건데, 이 운이 그래도 일생에서 요때 말고 가장 좋은 운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 과거 생의 지독한 습관이거든요. 간목이 기토하고 합을 했다는 거는 큰 나무가 길바닥, 저 세속이 좋아가지고 큰 나무가 길바닥에 가서 자빠져 있는 상이에요. 업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살고 요거 하나 짚어, 요거 마지막 짚고 끝낼 것 같은데, 이 글자는 여기서 요렇게 와요. 근데 여기서 이 좋은 글자가 없어요, 별로. 이것도 나쁜 글자예요, 이것도. 추우니까. 이 금성, 수성, 쇠붙이하고 물이 추운 거 아니에요, 찬 거. 그렇죠. 이건 조상의 음덕도 약한 거예요. 조상의 음덕도 별로 없는 거. 오로지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번 세계도 나눠주고 퍼주고 자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기경 이렇게 하나 갔는데 좌측 거꾸로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보시면 알 텐데 요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요때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요거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가지고 불화, 갈등, 이별, 실패, 진로장애, 온갖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거를 지금 기약으로서 명리를 기약으로 문자 노름하는 게 아니라 예리하게 보지 않으면 사주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때 단단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29 저쪽 때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요때? 아니 29. 네, 요때 그렇죠. 예. 그때 좋아요. 보험을 해가지고 돈을 네. 엄청 벌어서 저같이 자기 뭐 친정이 도와주고 많이 도와줬다고 하던데 요때 10년 바짝했죠. 예. 그때가 좋았고 49 저 때가 제일 힘든 시기. 네, 네.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요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에요. 요때가 요게 소용돌이까지 일어나가지고 요것도 소용돌이 일어나거든요. 예. 요게 그러니까 이게 조상의 카르마, 부모 형제의 카르마 이것이 막 전부 발동이 일어나가지고 있는 돈 내놔라 이렇게 하고 돼 있어요. 뺏어간다고 막.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배우자기 때문에 배우자 문제까지 돈이 안 나가면 배우자 문제까지 혹독한 단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시간은 다행히 끝났어요. 요 시간은 끝났어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그래도 수생목, 우리 목생화 이런 강 식으로. 선생님이 네. 보기에는 인정도 많아 보이고 합이 많아가지고 보기에는 정이 많아 보이고 그렇지만은 속이 너무 추운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카르마 업장으로 상당하게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이 업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참 답답을 노릇입니다. 이럴수록 돈을 쫓아가지 말고 자기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쉽지도 그런데 않겠지만 관심이 이게 있나요? 죄를 탐하는 조금이라도? 사주들이 여기에요? 어려워요. 이런 마음 공부라든가 전혀. 전혀 지금 안 보이는데 예. 그 처방이 뭐냐 이런데 전혀 지금 오로지 돈.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게 돈은 그런데 인수운이 오잖아요. 인수운이라도 인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 아이 그래도요.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교회에 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권사까지 하고 이제 굉장히 예. 믿음이 좋았었어요. 믿음. 예. 근데 지금은 술을 쓰고 교회도 싶지 안 다니고 않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권사까지 차라리 했다는 수가 안 거잖아. 왔으고 네? 정미, 병호 이렇게 왔으면 훨씬 좋았는데 당연히 괜히 그렇긴 한데. 이모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하여튼 여기에 배우자하고 합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갑년이 오게 되면은 요 배우자하고 합이 풀려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한방 쓰고 자다가
이런 운에 오게 되면 각방을 쓰게 됩니다. 축진 파 다 건드리고 올해 신년이. 그래서 하여튼 강 선생님이 이런 걸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위험한 거래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시대는 다 왜냐면 어떤 자기 업장이 너무 깊어요. 그런 네? 게 아니라도 덕인이 못 됐어요. 덕인이. 그 네? 모든 사람들의 인간이라는 게 돈이 전부가 자신을 아니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잖아. 그래서 자신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데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원들은 각자 가지고 그 활용을 할 때 최대한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뭐 초혼이든 재혼이든 자신의 재원을 따로따로 활용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응? 자, 서로 억제를 거기서 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되더라고. 공동으로 네, 하다 잠깐만요. 보면. 네? 잠깐만. 재라고 하는 건 물질이에요. 이게 지금 선천사주학은 재를 중심으로, 물론 조선시대까지는 관을 중심으로 봤어요. 근데 시대 바뀌었죠. 완전 시대 바뀌었어요. 요걸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난 거예요. 지금 돈돈돈 하면 시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명? 물질 문명에서 간 게 정신 문명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왜 우리 나라를 보더라도 이만큼은 그래 먹고 살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물질은 의식주라고 하는 게 있어야 정신 문명을 이쪽을 찾아가지. 춥고 배고프고 잠잘 곳이 없는데 이거 가지냐고.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쪽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에 여기에 탐욕에 빠져 있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예?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예수도 머리 둘 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옷이 두 벌이 없었고 거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 당연히 거식했죠. 평생 49년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만 하고 다녔는데 거식했어요. 거식했어요. 금강경 보면은 거식을 문을 두드리는데 노가대하는 사람, 지금 말로 하면 노가대하는 사람이 삿대질하면서 밥벌이도 못하면서 왜 이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얻으러 왔냐고 막 삿대질하니까 나도 밥값을 합니다. 이런 그 에피소드의 그 장면이 나와요. 눈물겨운 장면이죠. 그렇게 거식을 하고 설법만 하고 다녔어요. 부처님이. 나도 밥값 합니다. 지금 무한한 듯이. 그렇게 거식했어요.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은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직접 거식을 해요. 밥을 차려다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 직접 밥을 들고, 지금도 저 남방불교 가면은 저기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 다 가면은 태국이라든가 가면 스님들이 다 거식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돈 물질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아까 우리 고 선생한테도 그랬죠. 어차피 세상에 가서 돈 버는 걸로, 세상은 뻔하게 물질 문명, 부귀공명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성공 50대까지 크게 성공 못했어. 50대 초반까지 못했으면 빨리 자기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쪽은 내가 성공할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차피 반대의 재능이 있다. 달란트라는 게. 그쪽으로 빨리 들어와서 이 마음 공부하고 정신 공부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